이 반연생 목본들을 잘 죽여야 깔끔하게 논밭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대장이 아무리 제초제 농도를 직기하고 3회 4회 열심히 제초를 하고 이렇게 제초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참나무 같은 그 강한 뿌리를 가진 그런 구루터기 목본들은 자꾸 이렇게 맹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나무 대장입니다. 오늘은 의성군 구천면에 위치한 대장이 한 6정 정도 되는 임야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노하우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들었습니다. 대장의 임야 관련 영상들을 보시면은 제초 관련 영상 중에 임야를 우리가 나무 재테크 농장으로 운영할 때 가장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당연히 이 제초 관련이고, 제초 관련이라면은 우리가 키우고 있는 주 작물 외에 하단부에 있는 다른 식생을 다 모조리 떼는 것이 목표겠죠. 그런데 이 산은 논밭과 다르게 이렇게 참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아니면 산딸 같은 단연생 가시가 있는 그런 나무라든지 여러가지 쉽게 초본처럼 죽지 않는 그런 단연생 작물은 아니고 단연생 그 목본들이 많습니다. 이 단연생 목본들을 잘 죽여야 깔끔하게 논밭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대장이 아무리 제초제 농도를 직기하고 3회 4회 열심히 제초를 하고 이렇게 제초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참나무 같은 그 강한 뿌리를 가진 그런 구루터기 목본들은 자꾸 이렇게 맹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지금 완전히 죽은 것들도 있었지만은 소나무는 베어내고 나면은 다시는 맹화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나무들은 맹화가 지속적으로 나면서 제초제를 충분히 맞아도 죽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떼죽나무 같은 경우 떼죽나무도 잘 안 죽던데, 이렇게 제초제로 제가 한 3회 정도 독하게 방제를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벌써 그루터기가 고사하고 뿌리까지 고사해서 나무 전체가 맹화가 나지 않을 정도로 죽어버린 약 한 70% 정도가 전체 농장에서 관측이 되지만은, 이렇게 한 30% 정도는 아직 죽지 않았다, 덜 죽거나 죽지 않거나 반만 죽거나 20%는 살아있는 이런 상태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맹화를 확실히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방법은 도단한 맹화가 크기 전에 제초제를 치되, 지금 시기가 가을 아닙니까? 이 가을에 마지막 제초를 강력하게 가을 시기에 이렇게 새로 도단한 맹화에 뿌려주는 것, 제초제 방제를 독하게 가을 시기에 제초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봄, 초봄, 여름, 초가을 이렇게 제초제를 열심히 뿌려댔지만은 아직까지 죽지 않은 목본들이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되고 있죠. 하지만은 봄에는 나무에 잎을 내기 위해서 뿌리에서 상단부로 물을 올리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일 때는 물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제초를 독하게 해도 그 목본을 100%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에서 살기 위해서 그 절기의 영양을 충분히 자기 생존에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빨아올리고 영양물을 빨아올리고 광합성을 다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그럼 잎이 없어지면은 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맹화를 내보내고 또 새로운 맹화를 내보내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그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제초를 아무리 강력하게 장시간 동안 그 목본을 주기 위해 맹화에 푹 쳐도 그 목본 자체가 죽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 하지만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초제에 대한 내성이 좀 약한 나무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제초만 하면은 전체 밭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는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적절한 시기에 아카시아 나무를 잡지 못할 경우에는 아카시아는 뿌리가 번져서 그 모든 뿌리 방면에서 신초 그 맹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산 전체가 아카시아 농장으로 변신하는 것도 시간 문제니까 그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또 맹화가 날 수도 있다. 이 참나무는 가을에 쳐야 되는데 봄 여름에는 물을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꾸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나무가 힘을 내는 절기고, 반대로 가을에는 겨울이 나기 위해서 단풍이 지고 피를 떨어뜨리는 시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반대로 봄 여름과는 반대로 물을 수분이나 영양 같은 물을 크기 위해서 상단부로 올리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뿌리 쪽으로 저장을 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무가 역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절기가 바로 가을, 겨울이 되기 전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에 제초제를 독하게 쳐놓으면은 제초제를 친 다음에 뿌리 쪽으로 물이나 양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초제 기운을 받은 그 양분이나 물기들이 완전히 뿌리 흡수돼서 뿌리가 완전 고사를 해버리겠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 신초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뿌리로 영양이나 습기, 물기를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이 되기 전 초가을은 좀 이르고 이래 가을 이렇게 추석이 지난 지금 시기쯤에 강한 제초제를 맹아에 쳐주면은 단연생 목본도 고사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대장의 임야를 보시면은 그래도 대장이 봄이든 여름이든 구분 없이 제초제를 워낙 강하게 그 시기 적절하게 제가 제초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루턱에서 난 맹아들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깔끔하지 않고 밑이 초록초록한 느낌으로 이렇게 몇 가지 작물이 아니고 목본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나무가 물을 땡겨 올리는 시기에서는 제초제의 영향을 무시하고 생존을 할 수 있는지 그 강인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마지막 제초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10% 정도밖에 살아있지 않은 이런 나무들도 마지막 잎의 영양분이나 물기 자체를 그 뿌리 쪽으로 저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봄이나 여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고사율을 제초제 영양에 의해서 받게 되고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야를 경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논밭에 내가 필요 없는 작물 외에 필요 없는 단연생 목본 식물을 주기 위해서는 그 맹아 쪽에 제초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시기 가을에 늦가을 그리고 중순 가을쯤에 추석이 지난 요런 시기쯤에 강력하게 제초를 해주신다면 그 목본 식물이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것을 명심을 하시고 임야나 논밭을 경영을 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런 그 식물의 생장 원리를 모르시고 아무리 제초제를 치고 아무리 그 순을 훑어도 쏟아나는 맹아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그 맹아가 다시 자라서 다시 다간형 나무가 되어서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농장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봄, 여름에 제초를 약하게 그 나무가 물을 끌어올릴 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고 반대로 제초제 농도를 좀 강하게 해서 그 맹아의 그루터기에 나무를 잘라낸 그 상처 부위에 이 시기쯤에 가을쯤에 우리가 강력하게 제초제 도포를 해주거나 그 방제를 해주신다면 나무가 고사하는 그런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을 착안을 하셔서 농장 관리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나무 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 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 대장.